오늘은 무리함수를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리함수를 들은 친구들은 조금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일단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x가 있을 때를 무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y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루트 x 뭐 이런 것도 무리함수고 실제로는 3차가 들어가도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다루는 내용은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있는 형태 이 형태만 우리가 무리함수로서 이제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의 기본형하고 y는 루트 kx라고 여기 되어 있죠. 네,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함수도 그렇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그래프가 이제 정의역이라는 거는 x에 뭘 넣을 수 있는지가 정의역이었죠. x에 뭘 넣을 수 있을까? x에 대입 가능한 x에 대입 가능한 것들 다 모아놓으면 그걸 정의역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집어넣어서 이제 나온 y값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건데 정의역은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루트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는 좌표평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허수라는 거는 그냥 이제 무시하셔도 돼요. 허수는 그냥 없는 수예요. 그래서 실수에서만 하기 때문에 루트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은 k가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k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k가 0인 함수는 y가 0이어서 우리가 그건 무리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중요한 거는 루트안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치역의 값은 누가 결정하냐면 치역은 우리 식에서 보면 우변이 결정하므로 루트 앞에 부호에 따라서 y의 범위가 결정된다 하고 우리 예시를 보시면 제가 잘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2에 더하기 3이다. 그럼 이 아이의 정의역은 뭐냐면 루트안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빨그다리 루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 치역은 이 식을 잘 보시면 y는 3 더하기 루트 x 빼기 2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써있으니까 결국에는 3 기준으로 봤을 때 y는 3 기준으로 뭘 더한 거죠, 항상. 뭘 더하니까 y는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막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으로 돌아가면 유리함수는 어떻게 했었냐면 x-1분의 1 더하기 3이었다. 그럼 유리함수는 분모가 1이 아니다가 정의역이겠죠. 왜? 분수에다가 1을 못 넣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분수식이라는 거는 분자가 0이 돼야지 없어지는데 분자가 얘가 1인 거야. 그럼 이 식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죠? 절대 0이 되지 않는 거야. 따라서 y는 3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는 1, y는 3이었어요. 이래서 식의 성질과 정의역, 치역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니까 식의 성질과 정의역, 치역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래프는 당연히 예상 가능하건데 2,3 기준으로 시작을 할 건데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의 오른쪽에 그래프가 존재할 거고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의 위쪽에 그래프가 존재할 거예요. 즉 우리 그래프는 어디에 존재한다? 이 영역의 그래프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은 사실 그래프의 모양은 별 이유가 없어. 왜냐면 루트 x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이 나와. 2를 집어넣었더니 루트 2가 나와. 루트 2는 약 1.4 정도가 되겠죠. 3을 집어넣었더니 루트 3이 나와. 전부 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y는 x제곱에서 많이 봤어요. 이차함수에서 봤습니다. y는 x제곱을 옆으로 눕혀봐.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무리함수의 모양을 기억할 때는 이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x 형태이기도 하죠. x 형태이기도 하지만 이차함수를 옆으로 눕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외우기 편해요.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4개 중에 한 개가 기본형이 되겠어요. 그럼 y는 루트 x는 왜 이렇게 생긴 거냐?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 그럼 정의역 치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죠? 루트안이 0보다 크기로 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y도 어떻게 되겠어? y는 루트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y도 당연히 양수겠죠.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0에서 출발해. 그래서 x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y가 0보다 크니까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 이거 4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정의역을 보시면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y를 잡아봐. y는 어때? y는 그냥 루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당연히 뭐야? 양수인 거야. 그래서 방향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y가 0보다 크다니까 위,
자, 왼쪽 위로 향하고 있죠. 그래프가 왼쪽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 그럼 얘도 정의역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근데 y는 어떻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루트로 생긴 거야. 그럼 y는 뭐야? 항상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 왼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양은 외우시되 그리는 방향은 정역과 치역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 예시로 무리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무리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역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 자, y를 잘 볼까요? y는 2에다가 뭐를 더한 형태가 됐잖아. 그러니까 y는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1,2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 지점이에요. 근데 1 기준으로는 오른쪽, 2 기준으로는 위쪽이니까 우리 그래프는 여기 그려지는 거야. 여기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오른쪽 위를 향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를 향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너무 쉽죠?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라고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글로 막 써놨어요. 글로 막 써놓은 거는 사실 보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글로 보기에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함수와 역함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면 앞에서 제가 이 무리함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차함수를 옆으로 눕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y는 x 대칭을 시켜보면 이차함수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겠죠. 이렇게 누워. 그래서 사실상 이차함수의 역함수로서 무리함수가 등장하는데 제가 그린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x를 한 개 집어넣었을 때 y가 두 개 나오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따로 나눠서 식을 두 개로 분류해서 지금 우리가 무리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가 계속 나옵니다. 역함수를 먼저 배우고 유리함수 배웠는데 그 유리함수에서도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많이 나오고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올 건데,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형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계산으로는 복잡한 것밖에 없고 도형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고, 도형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관계식은 f 오브 f 역함수는 x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의 내용이랑 잘 모를 수도 있지만 x는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원래 f 오브 f 역함수가 x가 되는 이유는 fx를 y라고 하고 x랑 y로 바꾸면 이렇게 역함수가 됐잖아요. 이거잖아. 역함수 바꿨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y 자리에 그대로 이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f 역함수의 fx는 x가 된다. 또 반대로 x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f에다가 f 역함수 y를 넣으면 y다.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거기다 뭘 넣든 그냥 그대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함수, 이런 조건이 나오면 역함수인데 보통 말로는 어떻게 주냐면 f 오브 gx가 x일 때라고 줘요. 그럼 이것은 f의 역함수가 g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자, 증가하는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있고 감소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한 학교 시험에서는 감소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학교로는 뭐 양서고 정도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양서고에서 한번 감소하는 원함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은 증가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겠고요. 증가하는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을 보시면 제가 증가하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증가하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원함수, 얘가 역함수. 그러니까 원함수가 y는 x랑 안 만나면 원함수랑 역함수도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원함수가 y는 x랑 만났다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라고 한 거고 빙산의 일각. 대부분의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풀이는 거의 우리가 쓰지 않고요. 도형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해봐. 그랬다고 해서 원함수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걸 연립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랑 뭘 연립한다? 원함수와 y는 x를 연립해서 구한다. 즉 fx는 x의 해와 동일하다. 요건 이제 문제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감소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제가 잠깐만 얘기하도록 할 건데요. 감소하는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감소하는 거를 생각할 때 이제 제일 흔하게 많이 잡는 게 이제 y는 x 세제곱을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예를 드는데 이 식이 뭔지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1부터 대입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를 대칭 역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위에 딱 하나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기 두 개가 있지. 이런 식으로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특정한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교점이 나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적어놓은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 어떻게 닫죠? 이거 어떻게 의미하냐 뭘 닫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걸 봤을 때는 감소하는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은 yx 위에 무조건 한 개를 갖고 아까 그러던 걸 다시 여기 넘겨보면 감소하는 걸로 그릴게요. 감소하는 역함수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고 y는 x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대칭시키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무조건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교점이 존재하면 y는 x 대칭으로 두 개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성질이 이제 총 홀수개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증가하는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라는 위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죠? 다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무리함수를 그려보시오 하고 정의역 치역인데요. 재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2x 더하기 4 0보다 커 낫다. 그럼 x 마이너스 2보다 커 낫다. 그럼 y는 1에다 루트 더 있으니까 1보다 커나 같겠죠. 그래서 그릴 때는 마이너스 2, 1 1을 위에 있겠네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어떻게 그린다? 오른쪽 위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 정의역 역시 구할게요. 2 빼기 x 0보다 크거나 나왔다. 그럼 x 2보다 작거나 같다게 됐죠.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를 더하게 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1 여기서 출발할 거고 우리 그래프는 어디로 간다? 왼쪽 위로 가겠죠. 왼쪽 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럼 y절편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루트 2 빼기 1을 지나요. 이거는 양수네요. 그래서 양수를 지나게끔 왼쪽 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정의역 2x-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치역은 2에서 뺐잖아. 2에서 뺐으니까 y는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2분의 5, 2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방향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간단하죠. 다음. 그 다음 평행이동일 때는 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평행이동 잘 보시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죠. 얘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작점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봤던 이 시작점 있죠. 이 시작점이 이차함수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꼭지점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시작점이. 그래서 이차함수 꼭지점 나오면 어때? 다 푼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시작점을 알면 다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주어진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뭐냐면 루트 안이 0이 되는 점이겠죠. 0보다 크냐 작나를 풀었으니까. 그래서 시작점은 2, 1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 여기 위에서 우리 시작점 잘 보세요. 자, 치역하고 정의역 잘 봐봐. 루트 안이 0보다 0이 되는 점이 2였고요. 그 다음에 2를 딱 집어넣었더니 y가 마이너스 1 나왔잖아. 2, 어디서 시작했어? 마이너스 1 시작했죠. 첫 번째 것도 보세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때 y가 뭐야? 1이죠. 1. 그래서 마이너스 2, 1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하 입게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점 뭐야? 2분의 5지. 그때 y가 뭐야? 2잖아. 2분의 5, 2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꼭지점을 찾아봐. 시작점 찾는 거야. 그럼 루트 안이 0이 되는 값은 x가 2, 그때 y 값은 1. 근데 이 아이는 뭐야? 두 번째 거는
x에 4 넣어야 0 되죠. 4. 그때 y값은 뭐야? 마이너스 뭐야?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이거죠.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이거야.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다? 2.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6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a와 b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역과 치역 문제. 정의역과 치역 문제는 이 무리함수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양끝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작은 거 나와서 최소가 나오고 큰 거 나와서 최대 나오는 건 아니야. 정확히는 그림 그려야 되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시작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방향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x가 음수잖아. x 계수가 음수잖아. x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3x 더하기 6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x가 작다로 바뀌죠. x가 작다로 바뀌어요. 이거 작다로 바뀌는 거야.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를 더한 형태가 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다. 위로 갑니다. 왼쪽 위로 가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왼쪽 2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서부터 2까지. 자, 여기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9니까 301 해서 2가 되겠고요. 여기는 y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네. 따라서 y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는 2이므로 이 함수의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되겠어요. 우리 치역하고 최대 최소하고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야. 최대 최소를 구하랬으면 최소는 마이너스 1, 최대는 2가 되겠고요. 치역을 구하랬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자꾸 왜 올라오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풀세자 4번부터 할게요. 5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는데 자, 4번. 얘 뭐 나왔니? 시작점 나왔다. 시작점. 시작점.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이야. x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몰라. 그 다음에 y는 어디서 출발했어? y가 지금 1에서 출발했죠. 더하기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이 마이너스 이거다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1보다 작죠,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요 모양은 우리가 여기 그래 문제 나와 있으니까 요 모양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 중에 쓰지 않은 조건 요거 있죠.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풀면 a는 2다. 따라서 우리의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a가 2가 됐으니까 4x 더하기 4 더하기 1이다. 따라서 4x가 아니라 2x죠. 따라서 a는 2고 b는 4고 c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시고 그냥 막 계산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써야지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뭘만 봐도 알 수 있냐면 탑을 한번 볼게요. 판별식을 썼다고 하면 이 부등호가 다를 이유가 없잖아. 여기 봐봐. 부등호 어떻게 달라? 판별식 썼는데. 판별식으로 풀리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안 그리고 질문하는 친구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0에서 출발하는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이 아이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어떻게 만나니? 자, 점점 이렇게 이동시켜보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나죠?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어디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냐면 접하는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즉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이 위에 있을 때는 교점이 없었는데 여기서 딱 하나가 되죠. 그다음 두 개로 바뀌어요. 두 개로 바뀌다가 여기까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니까 어때요? 한 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의 k를 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접했잖아요. 접했죠. 그러니까 루트 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접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중근을 갖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식을 양변을 제곱하면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이 0에다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디 지나고 있냐? 2점 지나고 있죠. 2,0을 지나고 있어. 2,0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이 0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양변 제곱하면 4 빼기 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x 묶었다고 할게요. 짝수차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K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5는 0. K는 뭐다? 2분의 5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0을 대입해요. 어디다가? 직선에다가. 2,0을 대입해. 그럼 뭐야? K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K가 2야. 첫 번째 경우는 K가 2분의 5. 두 번째 경우는 K가 2예요. 답을 쓰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 어디야?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 어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가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이제 그럼 2에서부터 2분의 5까지 분은 일단 등호를 쓰지 마세요. 근데 2일 때는 한 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제 조건 맞지 않죠?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잖아. 근데 2일 때는 한 점인데 2일 때가 두 점이고 2분의 5일 때가 한 점이죠, 지금. 그래서 2분의 5는 등호를 넣지 않고요. 2일 때는 등호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K가 2분의 5일 때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있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즉 K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고요. 만나지 않는 것은 K가 2분의 5보다 클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데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왜 쓰면 안 되나요? 그래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왜 안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뭘 했냐면 제곱을 했거든. 자, 이거는 번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는데 루트 A가 B다를 제곱했잖아. 지금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러면 A는 B제곱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 썼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A는 B다를 제곱을 해도 똑같이 A는 B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을 풀게 되면 우리는 얘랑 얘 둘 다 풀게 된 거야. 근데 난 누구만 풀고 싶었어? 얘만 풀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해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원하지 않는 해도 나온다는 소리고 그래프에서 보면은 제곱하면 여기가 살아나 이렇게 살아나. 그래서 지금 요 상태 있죠? 요렇게 지나도 근이 두 개인 것처럼 얘가 판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밖에 못 쓰고 0보다 크거나 작다는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나온 게 지금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은 원래 2차 방식을 그냥 판별하는 거죠.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본 이 식 있잖아. 이거 2차 방식 아니지 지금. 2차 방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2차 함수가 아닌 것이었을 때는 그냥 빌려 쓰는 기분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제한 조건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딱 원래 2차 함수에서 쓰는 것처럼 변형된 식에서도 막 판별식 0보다 크고 작고 막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2차 함수에서 쓰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이다만 쓰는 거를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자,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x랑 y를 바꾸기로 했죠. 하고 y에 대해 정리. 제곱하면 되겠죠? 자, 제곱하는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지만 전개는 왜 하는 거야? 전개하지 마. 전개하지 말고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딱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딱 나오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다 열심히 전개를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개하지 마세요. 그 다음 정의역 치역이라는 거는 정의역 치역은 원함수에서 보셔야 돼요.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뭐냐면 4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겠고요. 플러스 1에다가 더한 형태가 됐으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우리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은 뭐냐? x랑 y를 바꿨으니까 y가 1보다 큰 게 아니라 x가 1보다 큰 거야. x가 2분의 1보다 컸으니까 y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네, 이렇게 정의역척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함수에서 보셔야 돼요. 다음 마지막 문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자,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 y는 x하고 연립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자,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냐? 2,2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y는 x가 이렇게 있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개수까지 알려줬으면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 거야. 누구랑? 역함수랑 이렇게. 역함수를 그려보면 주황색 그래프가 되지만 그리지 않아도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서 만난다. 그래서 원함수랑 역함수를 원함수 구하고 는 원함수랑 역함수 이렇게 이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방정식을 안 풀어. 누굴 푼다고? 원함수하고 y는 x를 연립하는 거예요. 루트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2, 3, 마마. 자, x는 2 또는 3이야. 그럼 우리 좌표는 뭐야? 2,2, 3,3이 되겠죠?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 기본 문제는 전부 다 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리함수 기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유리함수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필기해서 풀어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그 종이에는, 우리 친구들 자료에는 직접 필기로 다 옮겨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 만났을 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